개인적으로 수술은 반대합니다. 이게 뭐 해서 흉터 뭐 무진장 크게 나고 뭐 많이 아프고 돈 들고 또 네. 오랫동안 또 고생하잖아요. 재활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그거. 그렇죠. 뭐 디스크 환자들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안 아픈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목이 아프면 목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약 2년간 바른걸음 연구소를 통해 손발을 교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무지외반증, 그 다음에 무지외반증과 이제 척추측만증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무지외반증을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생기는 통증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무지외반증을 수술을 하고 나서 아픈 거는 발 자체가 아프겠죠? 네. 기본적인 걸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발만 수술을 해 놓으니까 네. 발목부터 다 아파 올라오겠죠? 네. 허리까지 다 아플 거예요. 실제로 무지외반증 수술을 했는데 허리 아파서 오셨던 고객 있잖아요. 좀 있죠? 그죠? 예. 무지외반증을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적인 관점에서 틀어진 걸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데 도수치료도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발에 대해서 좀 무지외반증 수술보다는 좀 교정이나 운동이 더 좋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무지외반이 오는 이유가 힐을 오래 신다 보니까 발이 외형이 틀어진다고들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할머니들 봐도 네. 그 사람은 힐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무지외반을 오시는데 네. 제가 웃으면서 발에 아치가 무너져서 그런 거지 네. 저 관계 없을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 웃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내 입장에서 그 수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치를 먼저 올려주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아치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수술을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수술 후에 네. 후유증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은 반대합니다. 이게 뭐 해서 흉터 뭐 무진장 크게 나고 뭐 많이 아프고 돈 들고 또 네. 오랫동안 또 고생하잖아요. 재활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할 필요 있겠어요, 그거. 그렇죠. 예. 평발 수술도 하고 왔던 고객이 저번 주 왔는데 1년이나 재활했는데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 이제 다 무너진 걸 갖다 그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네. 까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환자들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안 아픈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 몇 사람 빼고는.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우리 병원에만 해도 네. 수술하고 한 10번 정도 수술한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게 수술은 아니죠. 그렇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기본적인 걸 해결을 해놓고 나서 네. 수술을 진짜 원하면 하는 거지만 네. 또 기본적인 걸 해놓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네. 수술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평발을 교정을 하고 또 이제 무지외반의 교정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유일한 병원이 강원도 원주와 양주, 경기도 양주에 있거든요. 네. 아니 뭐 그게 자랑할 건 아니고요. 이제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또 환자들도 만족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그 대세는 아닙니다, 이게. 아, 그렇죠. 대세는 아니지만 뭐 돈도 많이 되지도 않지만 그렇죠. 돈이 안 되지만 올바른 치료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네. 이걸 10년 이상 해온 거죠.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은 되지만 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많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한 얘기니까 엄지발가락이 틀어져 있으면 저같이 이제 발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은 목경추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전만해 주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엄지발가락 이쪽을 조금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미지들이 남는데 목을 이제 치료를 하거나 이제 디스크를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끝내는 왜 발과 걷기가 중요한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목이 아프면 목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턱이 문제가 생겨도,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내려오면서 흉추, 경추, 요추 다 문제 생깁니다. 또 반대로 발바닥에 우리가 이제 조금 염증만 좀 생겨도 이게 걷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내영양, 뭐 발톱인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문제점만 딱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거가 그 환자들이나 의사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보다가 보면서 요것도 해주고 저것도 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목이 많이 아프고 한 사람들이 네. 치과 가서 꼭 턱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이게 턱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좀 그 목도 이제 치료하는 거고, 또 발도 마찬가지죠. 뭐 무지외반 같은 경우에 무지외반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네. 무지외반도 해결도 안 되고 통증도 더 심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무지외반이 왜 생기겠어요? 그냥 우리가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우리는 중심을 잡으려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발가락의 힘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발톱이 안으로 말리겠지. 자꾸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말리겠죠. 네. 중심을 잡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이 심해지는 건데, 그걸 해결을 안 하고 무지외반만 잡겠다 그러면 좀 중심은 중심대로 못 잡고 발은 그렇죠. 발대로 틀어지고 네. 아픈 아픈 대로 아프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대증요법 중에 하나잖아요. 현상에 대한 치료. 근데 이제 인간은 다 음. 그 뭐든지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네. 그 이런 얘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소장님은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내리는 질병 네. 진단명이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죠? 그거 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도 환자가 몇 분 오신 분들이 이제 네. 무릎이 아프다고 온 사람이 있는데, 무릎. 그 사람 엑스레이 찍어보면 무릎 깨끗하거든요.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도 아니고. 아니죠. 아니, 20몇 살짜리가 이렇게 뭐 있어요. 아. 퇴행성 관절이. 그렇죠. 근데 걔는 무릎이 아프다고 몇 년을 고생을 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 생겼다. 어디냐? 허리 쪽에 문제 생겼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 사람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면은. 음. 근데 이제 그쪽으로 생겼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주지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간단한 진료만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을 계속 돌아요. 무릎 갔다가 발목 갔다가 발바닥 갔다가 무릎 갔다가 발목 갔다가 발바닥 갔다가 좌우를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서 거기만 치료를 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뭐 그쵸. 수술하겠죠.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결국은 허리를 잡아주면 목을 잡아주면 다 좋아질 문제들인데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까 왔던 그 고객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안 좋아서 왔는데 허리 좀 예. 도수치료. 그 치료를 안 한대, 그 사람은. 그건 뭘 한대요?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간 거예요. 물리치료. 예.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근데 많이 좋아졌나요? 증상은 네.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보통 며칠 있으면 안 아파요. 이 아픈 어떤 부위가. 통증이? 네. 네. 그 왜 그러느냐면 네. 우리 몸에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어서 네. 부신은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장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통증이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고 안 해서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증만 없어져 버리게 되면 네. 나중에 계속 꼬이죠. 다른 데가 또 아니, 같은 데가 올 수도 있고 다른 데가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계속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무지외반증으로 왔다가 목이 아픈 사람들도 보통은 이제 거기가 목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발목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제 고관절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네. 허리 아프다고 온 사람들 보면은 무지외반증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을 주는 거죠. 하나 더 질문있어요. 엑스레이랑 MRI랑 대부분 엑스레이로 그냥 모르면 MRI 찍고 오라고
MRI 찍는 경우도 이게 사람 이제 오늘도 환자분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은 무릎이 아프다고 온 사람이에요. 네. 무릎이 아프다고 온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무릎만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틀 전에 뭐 축구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아프다. 다친 것 같고 네. 그 엑스레이 찍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엑스레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음. 뼈의 그림자를 보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면 뼈의 그림자를 보는 사진인데 그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관절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사진을 잘못 찍은 거예요. 네. 그 처음부터 이 사람은 MRI를 찍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엑스레이 찍는 거. 엑스레이 괜찮으면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음. 물리치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온 사람은 온 사람인데 이 사람 아픈 거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웃집이 있다고요. 이웃집 뼈가 있어요. 네. 그 뼈가 이제 우리가 관절이나 뭐 허리나 고관절이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설명 다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해주면 무릎은 저절로 안 아파지겠죠. 도수치료 좀 딱 해주면.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아 맞아요. 어머니도 오셨잖아요. 허리를 탁탁탁 목을 탁 해주시고 나서 그날 무릎이 안 아프게 걸어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어머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네. 이제 오시라니까 오시지도 않고 다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너무 치료를 잘하시면 장사.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너무 빨리 치료해 치료하셔야 되는데 뭘 치료를 너무 빨리 해주시면 이제 병원이 생각들이 많으시니까 뭐.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제 척추수 우리 유기체를 위해서 한 50년, 60년씩을 이제 봉사를 했는데 네. 그거 3, 4개월은 이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절도 쉬면서 이제 회복이 되거든, 자연 치유가.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그쵸. 사람들은. 네. 좀 안타깝죠.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좀 척추도 쉬어야 돼요. 그렇죠. 나도 이제 만약에 병원을 쉴 날이 오면 네. 한 달 정도 이제 내 척추를 위해서 네. 입원 치료할 것 같아 가서. 오. 가서 척추도 좀 잡고. 그럼 원장님은 하죠. 원래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 또 저기 후배들 있고 제자들도 있고 네. 또 사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도 스스로 몸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이제 무지해반증이 걸렸다고 그냥 무작정 수술을 하는 것은 답이 아, 이거 아니고, 바보죠. 네. 이제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그거 이용해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예. 훨씬 더 훨씬 좋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냥 보통 네. 우리가 수술해서 안 아픈 사람보다 네. 오히려 진짜 우리 바른검 소장님 네. 또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안 아픈 사람 더 많잖아요. 그거 내가 옆에서도 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네. 난 거는 저기 저거 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그 무지해반증 결론은 이제 무지해반증 수술을 정말 이제 마음을 먹으셨거나 아니면 또는 무지해반증 수술을 하고 나서도 목이나 허리의 통증, 골반의 통증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원주 통탈원으로 오셔서 한번 점검도 받으시고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보는 게 아니라 허리도 보고 목도 보고 네,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농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치료를 해 가면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